지역 이웃들의 삶과 지혜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토크멘터리 유후. 궁금한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최근에 한 미국의 작가가 우리나라를 여행하고 남긴 말입니다. 이 작가가 진단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 바로 과열된 경쟁이었는데요. 경쟁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개인이 빠르게 소진된다는 겁니다. 불안과 경쟁의 시대, 지혜롭게 건너갈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양 철학의 대가이자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가진 철학자 최진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또 우리 지역민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안녕하세요. 한평에서 기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최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도 기본학교의 교실로 사용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건물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곳인지도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기본학교 건물이라는 점이 또 가장 특별하고, 그다음에 마늘이나 양파를 심던 텃밭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항상 일하셨죠. 근데 이 텃밭에다가 이 기본학교를 세운 것이 좀 나한테는 특별하고, 그다음에 또 이 호전몽가라고 이름이 붙은 이 건물이 세계 건축상을 2개를 받고 그랬으니까 또 그 점도 또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건물이 호전몽가라고 예. 하셨는데 일단 기둥이 굉장히 좀 독특해요. 예, 뭔가 신전? 그리스 신전 같기도 하고 아니면 불교의 경전을 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불교의 경전을 펴놓은 느낌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어떤 걸 좀 고려해서 지으신 거예요? 이 건물의 기본 컨셉은 도가 철학, 이 기본 컨셉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어떤 이 모더니즘에서는 이 벽이다. 그럼 하나의 덩어리가 벽의 아이덴티티를 말하잖아요. 근데 도가 철학이나 불교에서는 그 이질적인 것들의 연합으로 이 세계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 분열된 것이 연결된 것이다. 네.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벽을 하나의 콘크리트 덩어리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분열된 것이 연결돼서 벽을 이루는 것을 표현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있는 이 호전몽가가 교수님의 철학을 좀 집대성한 곳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교수님이 서강대학교에서 철학과 학생들을 한 17년 정도 가르치시다가 18년. 18년이나 가르치셨어요. 예. 가르치시다가 정년보다 빨리 퇴임하셨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 저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네. 그 모든 물고기들한테는 고유한 비린내가 있잖아요. 있죠. 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교수 생활을 18년 정도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나는 좀 내 고유한 비린내가 어느 순간에 좀 사라지는 느낌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내는 비린내를 나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내 고유한 비린내를 찾아서 그만둔 것이고 그다음에 내 고유한 비린내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의 한계에 갇힌 대한민국을 생각을 시작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일찍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 한평으로 오셨고 그렇죠. 한평에서 이제 새말 새몸짓이라는 기관을 사단법인. 네, 사단법인을 만드셨잖아요. 예. 어떤 곳이에요? 새말 새몸짓이라는 말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네. 새말 새몸짓의 반대는 헛말 헛몸짓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는 도달할 가장 높은 단계에 이미 도달해버린 나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한계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피크를 찍었다고도 볼 수 있죠. 정점이다. 예, 이제는 이 다음을 도모하는 일 이외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과거를 한계에 갇힌 과거를 헛말 헛몸짓으로 규정하고 이제 우리가 새말 새몸짓으로 새 역사를 써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말 새몸짓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기본학교인 예, 거죠. 예. 기본학교에서는 그럼 뭘 배우나요? 기본학교를 영어로는 더 필로소피 스쿨이라고 그러고 철학학교네요, 예, 그러면? 예, 철학 영어로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글로는 기본학교라고 그래요. 생각할 줄 아는 문명은 앞서가는 문명이 되는 거고 생각할 줄 아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문명은 항상 따라하기에 빠지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좀 계속 추격하거나 따라하는 방식으로 살았잖아요. 개발도상국이었고. 예. 그러니까 물건을 우리가 먼저 만든 물건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생각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제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학교라는 제목에서 네. 기본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이에요. 생각학교네요. 예, 그러면. 그렇죠. 생각학교. 그런데 그 생각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이것이 자기한테 설명되어지지 않은 삶,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삶은 탁월해질 수가 없어요. 교수님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제 기본학교를 설립하게 된 취지로부터 돌아가 보면 대한민국이 생각하지 않아서 정체돼 있기 때문에 예.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예. 하셨잖아요. 예. 뭔가 거대 담론인데 예. 나를 생각하는 건 조금 이기적인 느낌이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것 그런데 같은. 네. 이 생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궁금증에서 나오잖아요. 네. 이 궁금증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만 있어요. 이 뇌가 궁금증을 발동시키는 주체고 궁금증을 발동해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을 해야 문명을 건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사실은 문명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기본학교 들어오면은 에세이를 자주 쓰게 돼요. 어떤 주제로 쓰나요? 주제는 5가지 주제예요.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죽기 전까지 완수해야 될 내 소명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가 굉장히 진짜 철학적이고 어려운데. 근데 어렵다기보다도 네. 어렵다기보다도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내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맞아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도 자신을 향해 걷는 길이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이 그럼 기본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오세요? 기본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개는 이 짧은 인생을 좀 자유롭고 진실되고 철저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있는 분들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또 건너가는 자란 책을 내셨어요. 예. 어떻게 쓰시게 된 책이에요? 건너가는 자는 사실은 반야심경을 해설했다고 할까? 반야심경을 매개로 해서 어떤 건너가는 일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쓰게 된 계기는 반야심경을 더 잘 이해해보고 싶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이해를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고. 워낙 또 어려운 책이니까, 그렇죠. 근데 어려운 책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건너가기라는 거는 여기 있던 내가 저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던 내가 저기로 옮겨가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탐험이라고 하고 도전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질문이라고 돼요. 대답은 멈추는 것이지만 질문은 건너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명은 대답의 결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명을
종속적인 상황으로 사는 일을 그만두려면은 이 건너가는 일의 중요성이랄지 그것을 또 건너가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쓰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역시 교수님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으신다 느꼈던 게 요즘 서점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들이 또 철학책이에요. 네. 네, 아시죠? 요즘 뭐 쇼펜하우어나 니체 이런 철학자들의 책이 굉장히 네. 유행인데 철학자로서 이 현상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철학책이 읽힌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요.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뭐 자기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서 그런 날지, 그다음에 좀 위안을 얻고자 한달지 하는 얘기들을 듣는데 철학은 사실은 누구를 위로하거나 어떤 그 위안을 주는 철학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니체라는 철학자한테 붙은 별명이 네.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그러거든요. 왜요? 철학은 그 시대의 아포리아, 그 시대의 한계를 해결하려는 투쟁으로 나온 결과예요. 이 과정에서는 상당히 이 지적인 사고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적인 투쟁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에요. 저는 철학을 통해서 더 불안해지면 더 불안해졌지, 철학을 통해서 더 불안이 해소되는 그런 일을 기대하는 거는 저는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철학 이전에 심리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책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응원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한 조사에서도 보니까 국민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에 50점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쉬고 있는 청년들도 50만 명 가까이 되고, 이걸 저는 쭉 이제 기사를 보다 보면 전반적으로 좀 사회 자체가 번아웃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불안하고 위로받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학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나는 위로받아서 위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너무 왜요, 교수님? 그리고 왜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힘드니까 위로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뭐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취업 안 되는 것도 힘들고 집 못 사는 것도 힘들고 성적도 안 나오고. 취업에서 시행착오가 있는 일이지, 그것이 힘들고 그것을 위로를 받아야 될 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냐면은 삶이 고통이다. 그러면은 삶이 고통이라는 전제를 놓고 결론을, 그래서 위로받아야 된다. 그렇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이해받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약해서 그래요. 그건 왜 약하냐?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해요. 교수님, 니체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하셨는데 교수님이 지금 망치를 드신 것 같은데요? 내 책 안 팔릴 것 같네요. 교수님은 계속 불안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심리적으로는 불안을 해석할 때 그냥 힘들고 불안하고 지치고 이런 상태인데 철학적으로 봤을 때 불안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불안은 존재 상황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역동성이 나오고 생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불안하지 않고 안정돼 있어봐요. 그건 생기가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술품을 보고 감동한다. 그 감동의 원천이 뭐냐? 불안이에요. 그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그 압도적인 힘에 내 균형이 무너진 거거든요. 내 고르던 맥박과 내 고르던 호흡이 무너져서 내가 불균형의 상태, 불안한 상태로 빠지는 그때를 감동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교수님은 어느 정도 살면서 생기 있게 살기 위해서는 불안이 필요하고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수고스럽지만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스럽지만이 아니라 네. 자기가 행복하고 싶으면은 행복할 만한 수고를 해야 돼. 어떤 수고를 해야 되나요? 그 수고 중에 제일 큰 수고가 지적인 수고죠. 그걸 알아야 돼. 알려고 해야 돼. 그 알려고 해야 돼요. 그 알려고 하는 그런 수고도 하지 않고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 말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대책이 없죠. 그럼 교수님,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자꾸 시선이 밖으로 향하기 때문에 예. 경쟁이 생기는 거고 그 경쟁 때문에 힘들어지고 불안해지는 건가요? 비교가 생기는 거죠. 네, 비교.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정해진 생각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교를 하는 거죠. 그게 비교를 하죠. 그다음에 방금 경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이 세상에 자연계가 됐든 어떤 문명이 됐든 이 세계 어디에도 경쟁이 없는 것은 없어요. 경쟁은 우리 존재 조건이에요. 그럼 경쟁은 나쁜 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좋고 나쁘고 이전의 것이죠. 아, 그런데 경쟁을 나쁘게 보는 거는 그것은 약하기 때문이고 생각이 없기 때문이 그래요. 그럼 교수님, 경쟁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쟁에서 뒤처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를 잘 못 가서 취업도 잘 안 돼서 구직 활동을 포기해버린 청년들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청년은 네. 이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 경쟁에서 밀린 걸 가지고 자기를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적이 자기를 설명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보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성적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어떻게 그 인간의 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렇죠. 다양한 기회가 또 만약 있으니까.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 국민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그 1등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그럼 교수님, 사람들은 왜 불안해할까요? 불안이라는 이 현상이 사실은 우리 존재 조건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계는 어차피 불안이고 경쟁이에요. 그 불안과 경쟁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더 한층 더 앞으로 나아가야지. 세계 자체가 불안인데 불안을 해소한다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불안을 품는 일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불안을 해소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해, 그거는. 그럼 교수님, 경쟁에 너무 지쳤어, 힘들어, 경쟁에서 불안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좀 쉴 거야, 힐링이 필요해. 요즘 이런 트렌드도 많잖아요. 그거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강인해야 돼요. 조금 더 강인해야 돼. 그래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으로 건너가려는 용기도 생기는 거고, 질문하려는 용기도 생기는 거고, 쉽게 빌려 쓰려고 하지 않고 힘들게 자기가 만들어 쓰려고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용기라고 하고 강인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고 네. 생각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하기가 필요하다라고 네. 하셨어요. 네. 그럼 생각하는 힘은 어떻게 기를 수가 있나요? 생각하는 힘은 무엇인가를 원해야 돼.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하는 걸 해라.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그럼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 다음에 꼭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 하나요?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젊은 청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 이보다 더 슬픈 일은 뭐예요?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 근데 왜 그럼 지금 이 사회를 사는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모를까요? 사회나 부모가 너는 이것을 원해. 너는 이것을 원하는 거야. 아, 주입식. 그렇죠. 너는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주입을 했든지 아니면은 그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어떤 경우들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교수님, 만약 제가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라도 제가 뭘 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수고를 가장 먼저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어떤 수고를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실 거예요? 오랫동안 혼자서 걸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걸어요? 예, 오랫동안 혼자서 걸으라고 말합니다. 정처 없이? 정처 없이. 이 걷는다는 게 뭐예요? 이 단순한 반복이잖아요. 네. 이 단순한 반복에 자기를 맡기면은 그동안의 자기가 그 빈 껍질인 자기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서서히 나타날 거예요. 무작정 걷다가 드는 생각들, 질문들이 타인에게 맞춰주면 안 되겠네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죠. 쟤보다 잘할까? 절대- 쟤보다 좋은 대학에 갈까? 절대 혼자 걸어서 해야 돼요. 아, 자기한테 집중해야 돼요. 혼자 걸어서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하는 어떤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다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기만의 전략이나 계획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이 자기만의 고유한 전진이 시작되는 거죠. 이 건너간다는 개념을 개인이 아니라 좀 확장해 보면 우리 전체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역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이 모든 부분에서도 건너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건너가기는 곧 생각하기예요. 생각하기. 이 과도한 경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생각에 빨리 의탁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해진 생각에 빨리 의탁하잖아요. 따라가고. 그러면은 사회가 기준이 단일해져. 기준이 단일해지면은 경쟁이 극심해져. 그러니까 이 사회가 우리가 그 극심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꿈이 있어야 돼요. 꿈. 꿈이라고 하면 너무나 부드러운 표현인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좀 더 자극적으로 네. 거칠게 표현해요. 저는 야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 그 야망이라는 단어도 계속 이제 불안이나 경쟁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야망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 아닌가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네.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한테 자기가 되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야망 없이 살아가는 그냥 그렇죠. 이 정도에 머물고 있는. 그럼요. 이 야망같이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원초적 원시의 본연한 자태로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거. 그것이 왜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지금 이대로가 좋아. 그런데 왜 자꾸 건너가라고 하는 거야? 그건 뭐냐? 이런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야망이나 이런 거는 정말 듣기 싫은 말이죠. 지겨운 말이에요. 힘들죠. 힘든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질문이거든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쭉쭉 커져. 근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궁금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건너가는 일이 생기지 않아. 여기서 그대로 멈춰 있어. 멈춰 있으니까 뭐냐? 자기가 더 이상 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생각하면 사람이 커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작아져요. 지금 건너감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럼요. 예. 개인이 건너가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또 사회가 건너가기 위해서도 이제 수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한 3가지만 꼽아주시면. 근대화 시기에는 근대화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가 많이 준비된 지역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에 멈춰 있지 않고 건너가기를 해서 한 단계 도약해 한다면 그 방향은 철학적이거나 인문학적이거나 문화적인 방향으로의 이행이 돼요. 그러면 지금 광주나 전라 지역에서 현대 흐름에 맞는 인문학이랄지 문화랄지 이런 분위기를 빨리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빨리 따라잡으면 돼요.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까 이걸 빨리 알고 그 방향에 맞는 인재를 기르고 그 방향에 맞는 문화적 토양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좀 과도한 경쟁 때문에 불안해하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교수님이 또 응원의 한마디 해달라였는데 응원이라고 하면 또 나약하다고 하셨으니까 아니에요. 일침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응원합니다. 오. 응원해요. 응원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뭐 내 주제는 넘는 일이지만은 위로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과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만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기 위해서는 건너갈 때 필요한 수고가 필요하다. 이 수고를 하는 어떤 강인함도 굉장히 필요하다. 좀 더 힘을 내자. 여기가 우리가 살 가장 높은 단계는 아니다. 우리한테는 이 이상이 반드시 있다. 거기를 향해서 다 함께 나아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는 교수님과 오늘 이야기 나누기 전까지는 정말 괜찮아, 잘 될 거야, 수고했어 이런 말만 위로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너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 지금 너의 최고 전성기가 아니잖아. 더 할 수 있어라는 말도 굉장히 든든한 위로와 힘이 되네요. 예. 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인간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닥친 불행이 여러분들을 파멸시킬 정도의 불행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한계가 여러분들을 이 숨통을 조일 정도의 한계는 아니에요. 그 다음이 항상 있다. 이렇게 태어난 존재다. 절대 멈추지 말자. 건너갑시다. 건너가겠습니다. 네,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불안과 경쟁의 시대. 오늘은 마음의 닻이 될 수 있는 건너가는 지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금 불안하고 흔들리더라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크멘터리 이후에서는 최진석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